네, 우울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시간에는 또 우울증 극복을 위한 최고의 비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 닥터의 선택. 자, 첫 번째 닥터 오동훈 닥터의 선택은 뭔가요? 무엇입니까? 네, 우울증 극복을 위한 클릭 닥터의 선택, 바로 뭐지? 바이오 감정 일기를 써라. 감정 일기를 일기. 써라. 일기면은 학교 다닐 때도 많이 썼잖아요. 짜증 나면서 썼죠. 예, 스트레스 더 받을 것 같은데요. 일기 쓰면 왜냐면 일기 그쵸. 옛날 네. 초등학교 때 날짜고 뭐 다 계산해가지고 쓰고 막 그랬던 맞아요. 기억이 나는데 숙제여가지고. 일기 잘 쓰셨어요? 팽팽 놀다가 나중에 좀 밀려서 쓰긴 했지만 열심히 썼죠. 왜 일기를 쓰는 겁니까? 이건 이제 어떤 감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기록하는 감정 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루 중에 기억에 남는 일 하나를 선정해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간단하게 서술을 해보자는 건데요. 예, 구체적인 것들은 제가 예시를 들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정 일기 과연 어떤 것인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나왔어. 결혼 3년 차. 최근 아내가 변했다. 우리 집에 생기를 불어넣던 명랑한 아내였는데 요즘은 만사 다 귀찮은 듯 하루 종일 누워만 지내고 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싶어 기분이라도 풀어주려고 해도 기분이 풀리기는커녕 짜증만 내는 아내. 사춘기 소녀처럼 웃던 그녀의 모습은 이제 영영 볼 수 없는 걸까? 남편의 고민은 하루하루 깊어만 가는데 그러던 어느 날 짜잔. 여기 이거 좀 봐봐. 웬 노트야? 자기도 감정일기라는 거 써보는 게 어때? 초등학생도 아니고 일기는 무슨? 처음엔 시큰둥하던 아내가 조금씩 달라졌다. 화분도 키우고 집안일을 하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리기까지. 일기를 쓰면서 아내의 표정은 하루하루 밝아진다. 여보 나왔어. 오늘 되게 일찍 왔네요. 집안의 온기를 채워주는 아내의 모습. 얼른 씻고 와요. 같이 먹게요. 다시 예전의 생기발랄한 사랑스러운 나의 아내. 그녀가 돌아왔다. 자, 저희가 화면으로 이 감정 일기에 대해서 보기는 했는데 네. 뭐 와닿아요? 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있었던 일을 기억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오늘 회사에서 팀장이 진짜 짜증나게 굴었어요. 예. 근데 사실은 이거는 사건하고 감정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사건과 감정 사이에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건에 대한 해석이죠.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 감정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팀장이 지적을 했다까지가 사건이고 화나고 짜증났다가 감정이라고 한다면 그 사이의 생각은 맨날 본인이 실수하고 잘못한 거는 넘어가면서 왜 나한테만 이렇게 난리냐, 정말 짜증난다. 어머, 이런 생각. 현실적인. 네. 연기 잘하시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잘하시네요. 네, 사건과 감정 사이에 생각이 존재를 하고 있고 이 생각에 의해서 감정이 촉발된다. 생각이 키다라는 걸 알아차리는 게 바로 이 감정 일기의 역할입니다. 최근에 좀 우울했다거나 뭐 감정적으로 좀 기복이 심했다거나 이런 네, 내용에 대해서 기억에 한번 남는 일이 있다면 예, 한번 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예. 다 어떻게 마무리 되셨습니까, 유현 씨? 그럼 두 분 것들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네, 정유현 아나운서님의 감정 일기입니다. 네, 사건. 황현이가 나를 놀렸다. 생각. 자기가 못 웃기니까 자꾸 나를 들먹인다. 감정. 분하고 속상하다. 아니 이게 근데 이 네. 일기가 네. 이 감정 일기가 본인한테 감정이지만 남한테 스트레스 일기가 되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 보통 공개는 일기는 안 공개되면 하니까. 안 되는데 네, 그래서 공개는 안 제가 하니까요. 그걸 걱정했던 거죠, 선배님.
그렇군요. 내가 왜 네 선배야? 나 아나운서 아닌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잘 적어주셨어요. 굉장히 심플하지만 네, 어쨌든 이게 보통 때는 황현희 때문에 너무 짜증나고 속상해 일 수 있는 건데 네네. 이게 이제 여러 개로 분리가 돼서 인식이 되는 거죠. 아, 나 너무 진심으로 썼는데 생각해보니까. 예. 뭐라고 쓰셨는데요? 제 것도 좀 봐주시죠. 예.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토끼같이 이쁜 자식과 여우 같은 이쁜 아내와 꿈에 그리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부담과 남들보다 훨씬 더 잘해줘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가 무겁기만 하다. 아, 나 네. 너무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힘듭니다. 예. 이제 요것들이 조금 네. 분리가 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내와 아들에 대해서 이제 사랑하는 감정이 있는 반면에 또 이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걸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스럽고 그렇죠. 네, 책임져야 된다는 약간의 부담감도 있다. 거기서 느껴지는 감정은 이제 뭐 기쁨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 조금의 걱정 뭐 이런 것들이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그렇게 사건 그리고 생각과 감정 이렇게 3단으로 조금 나누어서. 분리를 해서 쓰는 연습이 필요해요. 네,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 뭐 비밀이 없는 감시의 시대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런 세상에서 더 자신을 감추려 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본인 스스로 이런 감정들을 정리하면서 차근차근 내 감정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게 네, 네.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말이든 글이든 본인의 생각을 표현을 한다는 게 참 그럼요. 쉽지가 않은데 네. 정말 좋은 또 해결 방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화면에서 보니까 식물 기르시는 것도 좀 뭔가 좀 도움이 된다라고 네. 좀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식물은 아무래도 손은 이제 많이 안 가지만 네. 어쨌든 그 자라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한 생명을 좀 케어하고 있고 뿌듯함. 네, 어떤 성취감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감정일기 쓰는 법에 대해서 한번 네. 좀 우리가 배워봤고요. 한번 여러분들 실천해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